답답한 빌딩 숲속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감성을 전해주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사실 해당 물건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한번 등장했던 물건인데 그 당시에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진행했지만 선순위 채권이 걸려있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처리됐다. 이번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에서 직접 경매 처리를 진행한 상태로 이제는 권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이 보입니다. 토지 면적이 무려 415평에 해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텃밭과 마당을 이용할 수 있고 겉모습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택이지만 내부는 별다른 리모델링 없이도 거주 가능할 만큼 좋아 토지와 건물을 몽땅 1,000만원대로 가져간다면 이건 정말 횡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군청까지 접근성이 준수하면서 터세나 발전기금 걱정 없는 곳을 찾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좋아요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횡재하는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고 원활한 설명을 위해 현장 안내를 시작하기 전 토지 경계와 현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는 이렇게 세 필지고 전체 토지의 합산 면적은 1371제곱미터 415평에 해당하고 대지 위로는 단독주택과 태양광이 소재하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에 건축된 창고가 토지 경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모두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활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여기서부터 현장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왕복 2차로의 지방도에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다큐에서 봤던 유럽 시골 느낌이 떠오를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현재도 이때 촬영된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의 경우 3m를 유지하나 대부분 국유지 도로 및 국어에 해당하면서 다른 주택 소유자분들이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모두 함께 활용하는 공용도로이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우리 땅의 경계가 시작됩니다. 토지 경계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없었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텃밭을 보여주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현황 또한 한없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황상 빈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소유자가 서울에서 한 번씩 내려오기도 하면서 소유자의 아버지께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마당이나 집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텃밭을 지나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쓰러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에 조사된 새로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사진 속에는 멀쩡하게 서 있는 태양광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제는 모두 수리해 두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텃밭 옆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 앞뒤로 마당이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구비되어 있었고 여기 뒤편으로는 국어와 접하고 있어 지대가 조금씩 낮아지지만 고저차가 많이 심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게 느껴질 일은 거의 없었고 바로 옆으로 배수로 작업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폭우가 내리더라도 위험한 일은 생기지 않을 듯합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104.2제곱미터 31.5평으로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에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고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이 놀러 오시더라도 하룻밤 정도는 충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04년 3월 11일로 건축된 지 22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생각보다 연식이 오래된 편이라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집은 2013년에 경매로 취득한 뒤 지금까지 한 명의 소유자가 계속 이용했었고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외부 현황이 엄청나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목조로 건축된 곳이라 경량철골이나 철콘에 비해 내구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강원도에 위치한 곳이라 겨울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방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바 단순한 물건 가격을 떠나서 여러분의 생활비와 고정지출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고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노후된 곳도 살펴볼 수 있으니
물건을 취득한 뒤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은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제공된 내부 사진을 보면 외벽과는 달리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촬영된 사진도 1년 전에 촬영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부 누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내부 구조의 경우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 겸 주방, 발코니,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 창문이 남향에 속하기에 일조량도 너무나 좋고 여기 발코니 쪽으로도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닌 샤시를 이용한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어 뒷마당으로 이동하기에도 좋고 사방에서 햇살을 받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경계와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릴 때는 세 필지와 건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등장했지만 이번 진행 중인 내용은 여기 190.2평의 대지와 건물을 묶어서 관련 물건 1번, 154.5평, 69.8평의 전 두 필지의 토지가 관련 물건 2번에 해당합니다. 개별 매각으로 진행 중이라 여러분이 갖고 싶은 부분만 별도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여기는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지 않으면 상당히 애매하다 볼 수 있기에 그냥 최소한 반값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다 모든 것들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에 가져가시면 되고 두 가지 물건을 취득한다면 전체 토지 면적은 415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토지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처럼 토지의 일부가 도로나 범면으로 이뤄진 곳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 전체 면적 중에서 유실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면적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을 낙찰가를 산정할 때 생각해서 취득하신다면 금전적인 손해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여러분이 물건을 취득하고 판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 창고 쪽을 살펴보면 우리 땅을 벗어나 다른 토지를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모두 국유지로 지정된 곳이라 사유지보다는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고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국유지로 지정된 곳을 전부 다 내 것처럼 사용하는 곳이 아닌 단순 창고가 건축된 곳만 활용 중이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에게 창고를 정리해달라 요청한 다음 텃밭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용 중인 도로와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 모습이 조금씩 다르고 여기 중간중간 사유지 또한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활용 중인 도로면서 우리 집뿐 아니라 주변에 소재한 다른 주택 소유자분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모두 다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고 도로폭도 3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출입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살펴봤으니 추가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보면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곳이라 겨울에는 많이 추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아무래도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 금액을 떠나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노후 자금 또한 신중히 계산하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깔끔한 느낌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니 이 또한 낙찰가를 결정하기 전 신중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파손되어 있어 매각에서 제외됐었지만 지금은 매각에 포함된 태양광이 보이는데 작동 또한 될 것으로 판단되니 그냥 계속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인데 여기는 2012년에 경매로 진행될 때도 존재하던 건물로
지금의 소유자가 이어받아 지금까지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걸 전부 다 처리하고 가려면 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냥 두고 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소유권 포기 각서를 제공받은 다음에는 마음대로 처리하시거나 계속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토지의 전체적인 방위도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쪽은 북향을 바라보는 곳이지만 뒤편으로 높은 수목이나 산이 없어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정선, 평창, 영월, 태백, 삼척, 동해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정선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원도에서도 정선군에 위치한 해당 물건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엔 조금 아쉬운 위치지만 군청까지 그렇게 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며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신다면 조용히 거주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위치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으로 진출입할 땐 엄청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도 정선에 위치하는 곳이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생각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흐르는 하천을 기준으로 주변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지만 맑고 깨끗한 환경 덕분에 민박집과 펜션들이 위치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니 투자 목적이나 펜션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서 이용할 만한 주택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대부분은 모두 농지로 이뤄진 곳이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자차 기준 5분 정도만 이동하면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 간단하게 장을 볼 때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실 때는 최소 30분 정도를 이동해야 하니 평소에 지병을 앓고 계시거나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주행 영상을 확인해보면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좁은 편이라 저처럼 후진을 한 뒤에 진입해야 하는데 다른 곳을 통해 들어오면 아주 편리하게 진출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집 앞까진 대략 500m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도로폭이 대부분 3m를 유지하고 있어 맞은편에서 차량이 나온다면 한 번씩 비켜줘야 하지만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아니라 크게 불편하진 않을 듯하며 도로 상태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차량으로 출입할 때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가 집 앞까지 정확히 안내해주니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아무런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마을을 확인해보면 깔끔한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주변에 농지가 많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고 집 뒤편에는 과수원 또한 위치하고 있어 농약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축사는 보이지 않지만 집 앞 도로를 따라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축사가 소재한 곳이 보입니다. 물론 현장에 방문했을 때 냄새를 느낄 수는 없었지만 바람의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되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상세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성지도상에 오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적도와 비교해 본 결과 오차 범위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서 지금 현황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1397 관련 물건 1번과 2번이고요. 관련 물건 1번은 대지와 건물, 관련 물건 2번은 토지에 해당하는데 어차피 두 가지 물건을 모두 취득해야 매력적인 물건이니 설명드릴 때는 두 가지를 모두 합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토지고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두 가지 물건의 합산 감정 가격은 1억 3,4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건으로 진행 중이라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동일한데 무조건 반값까지는 기다렸다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세 필지 토지의 합산 가격은 6,200만 원으로 평당 15만 원에 평가됐고 단독주택과 태양광은 7,290만 원으로 평당 231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건물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땅값은 예전 경매 감정가 대비 9.1% 상승해서 평가됐는데 어차피 반값까지 떨어져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놓치는 게 생겨서 손해를 보면 절대 안 되니 무조건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히 확인하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입찰해서 4,6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가격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채무자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데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3년 5월 3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분명 어느 정도 아쉬움도 찾아볼 수 있지만 추천드린 가격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다 몽땅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가져갈 수 있다면 사실상 또 다른 횡재라고도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일단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히 확인하고 후회 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